연예인 화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제가 작년에 구혜선, 나얼, 임하룡의 개인전을 다룬 바 있었죠. 그때 영상 말미에 하정우도 다루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 3월 달에 5월 1일까지 서울에 있는 표갤러리에서 하정우 개인전이 열렸고, 그리고 청담동에서 프리미엄급 주방을 다루는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라는 건물의 4층에 하정우, 하지원, 구준엽 요 세 사람의 연예인을 포함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포함된 전시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죠. 제가 청담동에 있는 그 전시장에 방문했을 때도 어느 공중파에서 그 전시를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를 기획한 분의 소개로 가수 구준엽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구준엽은 학부 때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음반 자켓을 여러 점 디자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예인 미술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 시사주간지 시사저널 금주,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15일자로 제 원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구혜선의 미술가적 자질을 비난하는 방송이 나갔죠. 그래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전원미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혜선의 작품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고 아예 딱 잘라서 말했더라고요. 이렇게 세고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구혜선 작업이 좋다, 구혜선 작업이 나쁘다라는 그 양극단으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진실을 바라보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팟캐스트 방송은 특정인을 조롱하고 비방해서 적과 악으로 나누고, 그래서 시청자를 흡수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진실의 맥락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번 주 시사저널에 제가 쓴 글 대충 요약을 해볼게요. 자, 조용남, 구혜선, 심은하, 구준엽, 하정우, 백가, 솔비, 유준상. 지금 제가 당장 떠오르는 연예인이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분들의 이름을 쭉 불렀는데, 당장 떠오른 게 이 정도고,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A4용지 한 매가 꽉 차고도 남을 겁니다. 그럼 해외의 사정은 어떠냐? 해외의 사정도 비슷해요. 배우 앤서니 킨, 클린트 이스트우드, 음악가 폴 맥카트니나 밥 딜런이나 데이빗 보이,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이면서 미술 창작을 하고 전시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들이죠. 이렇게 순수 미술을 겸하는 연예인을 갖다가 아트테이너라고도 부릅니다. 연예인 화가의 전시회 뿐만 아니라 연예인은 미술 전시회를 주목시키는 총매 역할을 많이 해요. 2015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획 주제로 다뤄서 전시를 연 적이 있었어요. 전시 제목이 피스 마이너스 원인데, 이런 전시나 아니면 2020년도 동대문에 있는 DDP에서 방탄소년단을 기획 주제로 해서 열린 그 커넥트 BTS라는 이 전시, 이 전시는 팬들을 전시 관객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블록버스터급 전시죠. 이렇게 연예인을 주제로 전시를 열게 되면 여론, 언론, 주목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을 하더라도 판촉이 되기 때문에 칭찬을 하건 욕을 하건, 연예인 전시는 연예인 전시회 입장에서는 득이에요. 연예인 미술가에 관련돼서는 상반된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먼저 호평을 봅시다. 호평. 연예인 미술이 미술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를 한다. 과연 그럴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전체 미술판에서 연예인 미술이 차지하는 파이는 다릅니다. 다른 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종류의 미술이라고요. 그래서 미술 시장 관계자의 말에 따라도 투자 가치를 위해서 연예인 그림을 구입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대요. 왜냐하면 연예인 미술품은 해당 연예인의 인기하고 비례해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작품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까운 예로 2016년도 조용남의 대작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남은 우리나라 아트테이너의 원조였거든요. 하지만 그 대작 사건 때문에 평판이 떨어지면서 그분의 작품 거래가 되게 뚝 끊어졌죠. 즉, 연예인 미술은 다른 종류의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 대중화나 저변 확대에 기여하지 않아요. 다음은 혹평. 명성 때문에 작품이 과대평가가 받고 있다는 혹평이 있죠. 이로 인해서 전원미술가들의 사기가 꺾인다. 과연 그럴까? 앞서 말한 거랑 연장해서 말하면, 연예인 미술은 전체 미술판에서 다른 파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연예인 미술을 구입하는 구매층은 대개는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미술 시장을 크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럼 완성도에 비해서 작품이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 혹평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최근 팟캐스트에서 주장했던 바예요. 아트테이너, 연예인 미술가의 작품의 수준이 어떻다라고 퉁쳐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작품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자기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럼 먼저 원조 아트 테이너인 조용남을 봅시다. 이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평판은 여전히 좀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런 국민적인 반감을 제쳐두고 좀 생각을 해보면 화투를 미술 재료로 사용한 전례 없는 자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분이 1973년도에 첫 개인전 한 이래 미술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기획전에서 초대를 받은 중견 작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럼 두 번째로 하정우를 봅시다. 2003년도에 잭슨 폴록이나 바스키아의 작품을 이렇게 모사하면서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했더라고요. 요 그래서 2010년도에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2013년도 뉴욕 전시 때는 그림이 모두 팔리기도 했고 이번 2021년도 표갤러리에서도 작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아트부산에 제가 가봤더니 하정우 작품을 걸어놓은 부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하정우도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목구비를 도드라지게 묘사하는 검정색 윤곽선이라든지 표현주의적인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자기 스타일이 있긴 있는데 미숙련된 덱슨 솜씨라든지 어딘지 바스키아의 아류 같은 느낌이 사실 있고 완성도가 아주 높다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안 해요. 끝으로 구혜선 같은 경우 작년 개인전 때 제가 쭉 보고 영상으로 다뤘죠. 그때 제가 본 거는 자기 스타일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연예인은 전원미술가에 비해서 작품을 구상하고 창작을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적기 때문에 완성도나 자기 스타일을 갖추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과대평가된 연예인 미술이 미술가의 사직기를 저하하는 불공정한 폐단이라는 주변의 불평에 제가 동조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 미술이 미술판 전체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다르다는 얘기 지금 벌써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연예인 미술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연예인의 명성이에요. 그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되물을 텐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예로 그 걸그룹을 예를 들어 봅시다. 걸그룹 대중음악 중에 하나죠. 대중음악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가창력이잖아요. 근데 걸그룹은 가창력보다는 섹스 어필이나 성적인 요소로 호소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요. 뭐 이런 비난 때문에 걸그룹을 성적 매력이 없는 나이가 많은 여성으로 조직을 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팔릴까? 당연히 망합니다. 왜냐하면 걸그룹은 대중음악계 안에서 평점 기준인 가창력은 별개로 하고 구성원들의 미모나 몸매처럼 섹스 어필이 음악적 완성도를 좌우하는 그런 대중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걸그룹은 다른 종류의 대중음악이에요. 마찬가지로 연예인 미술은 다른 종류의 미술입니다. 세상에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올바른 정치적 슬로건은 현실에서 구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현실에서 일탈하는 해방구인 예술의 평등, 공정, 정의라는 잣대로 바라보게 되면 예술 감동의 작동이 멈춰버리고 각박해지는 거예요. 미술계 안에는 미적 지향이 전혀 다른 여러 종류의 미술이 존재하고 연예인 미술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미술은 대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연예인 미술은 다른 종류의 미술입니다.